종의 미사일을 4발 발사했다면 말입니다. 이건 탄착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군대 그 0.4격 있잖아요. 0.4격. 몇 발 쏴봐가지고 이게 얼마나 거리가 떨어졌는가 측정을 해서 하나의 미사일 성능의 그 정확도를, 척도를 산출하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4발 발사해서 한 지점에 떨어졌다. 이건 뭐냐면 TOT 사격이라고 하는 거죠. 일제 사격.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의미를 유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걸 지켜본다, 기술 분석을 한다 그러지만은 이런 것 속에서 이 미사일 시험의 의도는 추정이 가능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양상과 목적을 저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게 0.4격이냐, 뭐 TOT 사격이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한 가지 전술적 차원에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저는 장관님 답변 중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포착했습니다. 그 사드 배치의 작전 운용에 여러 단계가 있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여러 단계라고 여러 개념 또는 단계. 그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네.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전력화와 관련된 그런 전력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개념들을 상정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난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사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레이더도 가동되고 그 다음에 요격 미사일 준비 태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구별된 단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에 이게 배치가 되면 어느 시점을 통해서 오늘부로 요격이 가능하다 이런 어떤 전력화 시점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똘똘만 얘기하면 되죠. 예?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부지를 확보해서 앞으로 그 절차가 우리 한 측이 수행해야 할 절차, 미 측이 수행해야 할 절차가 있고 그 절차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언제다 그때 가면 또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것이 적절치 지금은 않다고 시기를 보는 묻는 게 아니고 예. 그런 절차를 묻는 게 아니고 작전 운영에 여러 가지 단계와 절차가 예정돼 있는 것이냐. 어느 날 일시에 전력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냐 이것이 단계적인 거고. 이걸 묻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든 가네. 그것은 제가 좀 나중에 김 의원님께 별도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 여기서 논리적인 함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사드를 조기에 배치하자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방부 이야기대로라면 하루빨리 우리가 방어 능력을 갖추자예요. 그러면 배치가 문제가 아니라 방어 능력을 갖는 그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게 본질이죠. 단지 배치는 부수적 절차예요. 그렇다면 어느 시점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서두르면 작전의 운용의 완전성을 갖추느냐 이겁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요격 미사일이 있다 하면은 비축량도 있어야 될 겁니다. 후속 군수 지원까지 고려해서 그 전력의 완전성, 완전한 전력 발휘 이런 부분이 최종 목표라고 한다면 그 시점이 중요한 거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자, 앞으로 사드 배치에 예정된 자세한 절차를 저한테 따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이 작전 운용 준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가 알았어요. 예, 작전 그러면, 운용한다는 거는 임무 수행 가능한 것을. 그러니까 배치까지 다 해봤자 결국 준비 과정에 지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완결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배치를 서두를 일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한미 간에 아직 이건 해봐야 하는 거고 시점을 예상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그 예상 시점이 나올 때까지 전투의 완전성을 갖추는 걸로 충실히 준비하면 그만이지 뭐하러 이 대선판에 배치 자체를 서두르느냐. 이 전 과정을 다 같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배치만 서두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답변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답변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드 체계의 작전 운용 준비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 아까 그거 의원님이 지금 준비 안 되고 말씀하시는 서두른다? 그런 이거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임무 수행과 자, 관련되는 얘기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충분히 사드 패트리어트로 방어가 가능하다. 이거 명백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마하 10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정확하게 고층에서 방어할 수 있는 걸 기술적으로 실험하고 검증했다는 얘기 저 여태까지 들어본 적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방어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북한이 가진 미사일이 몇 개입니까? 1000기가 넘어요. 1000기가 넘는데 이걸 일제 사격 방식으로 활용하면 사드 1개 포대는 48발의 요격 미사일밖에 없습니다. 재장전에 30분이 걸려요. 그러면은 1차로 북한이 미사일 쏘고 전화로 우리가 30분 후에 쏠 테니 준비하라고 알려줍니까? 그 사이에 북한 미사일이 몇 발인데 거기에다가 이게 사드 요격 미사일 한 발이 북한 미사일 한 발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한 발을 맞추려면 두세 발을 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다 재장전이 30분 걸리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비 물량, 비축 물량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그 작전 운영도 굉장히 다른 자산하고 연계하고 통합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100% 요격하는 기술이라는 건 없습니다. 단지 이건 확률의 싸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뭐든지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 이거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가지고 이 사드의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는 북한의 다양한 재래식 위협의 수준을 간과한 것이다. 북한은 이런 방어망을 돌파할 이런 여러 가지 방책을 구상하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미사일 종류가 많아진 겁니다. 왜 이렇게 14개, 15개 미사일, 이게 뭐 하도 많아 이제 기억도 못 하겠는데, 왜 이렇게 북한 미사일이 다종화됩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투발, 그 다음에 돌파 수단을 가지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또 사드가 이게 어떻게 패트리어트하고 하면은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까? 그 수준까지 가려면 이거 갖고는 안 되죠. 진실 아닙니까? 다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답변 좋아요. 드리겠습니다. 저기 제가 국정감사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기술로 미사일을 미사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총을 쐈을 때 나도 총을 쏴서 그 총알을 맞추는 이런 기술이 과연 실험되고 검증됩니다. 저는 아직도 그 수학적 원리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 문제는 계속된다고 보고 너무 이 성능을 가장합니다. 이것도 제한적이다. 네. 충분히 방어는 없다는 겁니다. 예. 네, 답변하시죠. 그 미사일 방어를 100% 한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드는 저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이 개발한 무기 체계, 요격 무기 체계 중에서는 가장 미사일 방어 확률이 높은 무기 체계이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우리의 미사일 능력은 적의 미사일의 종말 단계에서의 그 속도하고 비행 속도하고 우리 미사일의 요격 미사일 속도하고의 관계에서 방어 가능한 그러한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통상 저희들이 이제 이런 그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적의 미사일 1000기를 우리가 갖고 있는 방어 미사일로 다 막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걱정은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만은 만약에 적이 미사일전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평시에도 상정할 수 있고 전시에도 상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적의 미사일을 요격 미사일로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킬체인이라든지 이런 다른 수단을 통해서 파괴하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국방부 장관께 사드 배치 이후의 작전 운영 단계와 절차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따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나중에 의원님께 좀 저희들이 한 번도 약속 안 지켰어요. 예, 이건 꼭 좀 해주세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떤 의원님이든지 저희들이 가서 말씀 안 드린 적은 없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항상 있는데. 보고하겠다 그러면 끝이었습니다. 예, 잘 좀 챙기셔서 예, 이거는 꼭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이 전술핵 배치 문제가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참으로 위험천만한 논의입니다. 전술핵 배치 이후에 이제 바야흐로 핵시대 문턱에서 한반도가 국제분쟁의 열점이 되고 핵전쟁의 위기가 고조된다면 이것은 필경 대만, 일본의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한반도 주변국 전원이 핵보유국이 된다는 얘기예요. 북한까지 포함해서 우리 주변국 전원이 핵보유국이 된다.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은 핵숲에서 우리가 벌레처럼 연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끔찍한 재앙이죠. 이렇게 되면 동북아 정세는 지금 중동과 유사한 패권과 동맹마저도 무력화된 각자 도생의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어떤 협력과 어떤 그 상호 공동의 안보의 어떤 정신이 퇴색해서 각자 도생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핵을 등에 업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지금의 중동 정세하고 거의 유사해질 겁니다. 이렇듯이 전술핵 배치나 핵무장에 관한 일각의 논의는 이거는 대한민국 방위의 범위를 이미 초월해버린다. 목적이 이미 초월하고 일탈해버린다. 그런 뇌관을 한반도에서 터뜨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국제 협력도 파국적 국면에 직면합니다. 파산에 직면할 경우에 오로지 한미동맹 하나만 가지고 북한을 관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희망적 사고도 설 자리를 잃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가치는 뭡니까? 다들 중국을 규탄하시지만 우리가 한중 수교 이래로 북한을 관리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왜 저렇게 화가 났느냐? 사드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드를 관리하는 외교적 실패였어요. 그리고 중국의 많은 전문가들과 제가 대화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성루에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통일 외교를 전개하고 불과 한 달 만에 그 동맹의 천안문 외교의 효과가 완전히 물거품처럼 사라지면서 사드 쪽으로 급격히 방향 회전을 했던 여러 가지 정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이렇게 외교적으로 파국을 감수하면서 하나의 미중 간의 딜레마 상황에 우리 스스로를 감금한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전술핵 무기 배치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 상황에 국방부는 아는 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타임즈 보도가 사실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고 다양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 김정은 정권을 참수해버린다 하는 그 전략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개입해야 됩니다. 모든 이 동북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중차대한 안보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의 동향을 관찰하기는커녕 외신을 통해서 하는 것은 발생했다. 이것은 동맹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균열의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 자국 우선주의와 동맹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일방적으로 행동하고 결정 다 해놓고 한국의 동의나 요구하는 이런 태도, 이런 일방주의 외교나 아메리칸 호스트, 자국 우선주의와 동맹은 절대 양립할 수 없다. 이것은 같이 가자 그랬지 않느냐. 고투게더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단계는 같이 가는 단계는 최종 단계가 아니라 계획 수립 단계고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항상 아는 바가 없어요. 이러다가 한국의 동의 없이 또는 막판에 가서야 동의를 구하고 북한을 선제 공격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이 거의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그런 어떤 탄핵 정국에서의 지금 이 한국의 위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냐. 참. 네, 김종대 의원님. 공종의 미사일을 4발 발사했다면 말입니다. 이건 탄착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군대 그 0.4격 있잖아요. 0.4격. 몇 발 쏴봐가지고 이게 얼마나 거리가 떨어졌는가 측정을 해서 하나의 미사일 성능의 그 정확도를, 척도를 산출하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4발 발사해서 한 지점에 떨어졌다. 이건 뭐냐면 TOT 사격이라고 하는 거죠. 일제 사격.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의미를 유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걸 지켜본다, 기술 분석을 한다 그러지만은 이런 것 속에서 이 미사일 시험의 의도는 추정이 가능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양상과 목적을 저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게 0.4격이냐, 뭐 TOT 사격이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한 가지 전술적 차원에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저는 장관님 답변 중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포착했습니다. 그 사드 배치의 작전 운용에 여러 단계가 있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여러 단계라고 여러 개념 또는 단계. 그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네.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전력화와 관련된 그런 전력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개념들을 상정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난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사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레이더도 가동되고, 그 다음에 요격 미사일 준비 태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구별된 단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에, 이게 배치가 되면 어느 시점을 통해서 오늘부로 요격이 가능하다. 이런 어떤 전력화 시점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똑딱만 얘기하면 되죠. 예? 왜? 지금 우리가 이제 부지를 확보해서 앞으로 그 절차가 우리 한 측이 수행해야 할 절차, 미 측이 수행해야 할 절차가 있고 그 절차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언제다 그때 가면 또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것이 적절치 지금은 않다고 시기를 보는 묻는 게 아니고 예. 그런 절차를 묻는 게 아니고 작전 운영의 여러 가지 단계와 절차가 예정돼 있는 것이냐. 어느 날 일시에 전력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냐 이것이 단계적인 거고 이걸 묻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든 가네. 그것은 제가 좀 나중에 김 의원님께 별도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 여기서 논리적인 함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사드를 조기에 배치하자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방부 이야기대로라면 하루빨리 우리가 방어 능력을 갖추자예요. 그러면 배치가 문제가 아니라 방어 능력을 갖는 그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게 본질이죠. 단지 배치는 부수적 절차예요. 그렇다면 어느 시점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서두르면 작전의 운용의 완전성을 갖추느냐 이겁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요격 미사일이 있다 하면은 비축량도 있어야 될 겁니다. 후속 군수 지원까지 고려해서 그 전력의 완전성, 완전한 전력 발휘 이런 부분이 최종 목표라고 한다면 그 시점이 중요한 거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자, 앞으로 사드 배치에 예정된 자세한 절차를 저한테 따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이 작전 운용 준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가 알았어요. 예, 작전 그러면, 운용한다는 거는 임무 수행 가능한 것을. 그러니까 배치까지 의미하는 다 해봤자 결국 준비 과정에 지나자. 일제 사격 방식으로 활용하면 사드 1개 포대는 48발의 요격 미사일밖에 없습니다. 재장전에 30분이 걸려요. 그러면은 1차로 북한이 미사일 쏘고 전화로 우리가 30분 후에 쏠 테니 준비하라고 알려줍니까? 그 사이에 북한 미사일이 몇 발인데 거기에다가 이게 사드 요격 미사일 한 발이 북한 미사일 한 발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한 발을 맞추려면 두세 발을 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다 재장전이 30분 걸리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비 물량, 비축 물량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그 작전 운영도 굉장히 다른 자산하고 연계하고 통합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100% 요격하는 기술이라는 건 없습니다. 단지 이건 확률의 싸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뭐든지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 그거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가지고 이 사드의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는 북한의 다양한 재래식 위협의 수준을 간과한 것이다. 북한은 이런 방어망을 돌파할 이런 여러 가지 방책을 구상하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미사일 종류가 많아진 겁니다. 왜 이렇게 14개, 15개 미사일, 이게 뭐 하도 많아 이제 기억도 못 하겠는데 왜 이렇게 북한 미사일이 다종화됩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자체가 완결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배치를 서두를 일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한미 간에 아직 이건 해봐야 하는 거고 시점을 예상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그 예상 시점이 나올 때까지 전투의 완전성을 갖추는 걸로 충실히 준비하면 그만이지 뭐하러 이 대선판에 배치 자체를 서두르느냐. 이 전 과정을 다 같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배치만 서두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답변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답변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드 체계의 작전 운용 준비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 아까 그거 의원님이 지금 준비 안 되고 말씀하시는 서두른다? 그런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임무 수행과 자, 관련되는 얘기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충분히 사드 패트리어트로 방어가 가능하다. 이거 저 명백한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마하 10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정확하게
고층에서 방어할 수 있는 걸 기술적으로 실험하고 검증했다는 얘기 저 여태까지 들어본 적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방어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북한이 가진 미사일이 몇 개입니까? 1000기가 넘어요. 1000기가 넘는데 이걸